작년 용 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를 읽은 초등 3학년 아이의 우리나라는 정말 나쁜 나라구나라는 소감에 놀란 어머니들과 포럼을 함께하게 된 지 1년 반이 지났고 벌써 5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을 준비할 때마다 한국 역사의 전공자도 아니고 깊이 있는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평범한 주부로서 때로는 힘에 버겁습니다. 수많은 역사 도서들을 집필하신 저자분들, 많고 많은 역사 선생님들 중에 좌편향으로 점철된 근현대사를 바로 잡아주실 분은 안 계신 것인가요? 지난주 방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듣고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얘기한 것임에도 적잖은 충격을 느꼈던 것은 이런 연설을 외국의 지도자를 통해 들어야 하는 사실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양산된 역사 도서들 속의 대한민국은 그 이름 앞에 자부심을 느끼기 힘들게 만드는 어두운 묘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성적 단어 대신 정확한 통계적 수치와 각 분야에서 보여진 증거를 통해 드러난 트럼프 연설문 속의 대한민국은 미국과 여러 연합국의 청춘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낸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과 발전상은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 중 가장 큰 축복이요 자랑이며 전쟁을 극복한 이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헬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고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7종 검인정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 속의 대한민국 탄생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트럼프의 연설과는 무척 대조적으로 교과서 속 대한민국은 떳떳하지 못한 나라처럼 묘사된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검인종 7종 모두 현대사를 다루는 6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검인종 7종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한 반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낙인 찍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폐기한 국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인정한 국가를 1948년에 세운 것이니 건국이라는 표현이 정상 아닐까 싶었지만 건국이라는 표현은 웬일인지 찾기 힘들었습니다.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국가 수립보다 왠지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북한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과의 형평성 때문인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과서가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6단원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상징성 있는 사진과 서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재는 한강의 야경 옆에 최루탄을 쏘지 말라며 6월 민주항쟁에서 태극기를 들고 군사독재에 맞서 시위하는 청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국토의 분단과 동족 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은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많은 시련에 부딪혔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의 민주주의는 이제 막 생겨나고 발전되어가는 과정 아니었을까요? 다음으로 비상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흑백 사진은 크게, 경부고속도로와 백남준의 아트 작품은 작게 실려 있습니다. 역사에 던지는 질문에 광복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어 대한민국 건국은 아예 건너뛴 느낌입니다. 동화는 4.19 혁명 사진 옆에 남북 정상회담 사진이 한강을 배경으로 부각되어 있는데 하단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사진을 크게 실은 것이 감사하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3.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표현을 바라는 건 제 욕심이었을까요? 교학사는 우측 연표에 교과서 전체 중 유일하게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오랜 노력과 투쟁 끝에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자주 독립국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민주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대립하였다. 결국 남북이 각각 다른 체제의 정부를 구성하였다. 대한민국은 건국한 지 2년도 안 되어 공산 세력의 침략을 받는 국가적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달성하는 기적을 이룩하였다. 반면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 자, 반면 금성의 단원 개괄에는 자유민주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대립으로 치열했던 우리 근현대사를 교학사처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 역사는 갈등과 분단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져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만 애매모호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학사는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시위 상상화 옆에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나타낸 시라며 대표적 참여 시인인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개괄하기에 적절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의 단원 개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어져서 온 국민의 노력으로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동시에 독재 정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이 중 어떤 부분이 친일이고 독재 미화라는 걸까요? 다음은 대한민국 탄생 부분의 비교 분석입니다. 천제 303쪽에 냉전시대 미국, 소련 양국 간의 세력 확대를 위해 일본을 반공의 전초기지로 만든 미국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기술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 마오쩌둥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4,500만을 죽인 악랄한 독재자인데 교과서들에 그의 사진은 컬러로 비중감 있게 싣고 있습니다. 304쪽에 환호하는 군중에 둘러싸인 여운형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있고 307쪽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언급하고 있는데 배경 설명 없이 먼저 남쪽 정부 수립을 주장한 발언만을 기술함과 동시에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함을 비교하며 마치 분단의 원인이 이승만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주입시키는 듯 합니다. 비상 343쪽에 냉전의 영향으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다는 등의 기술이 있는데 냉전을 단순한 체제 대결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의 주변국 적화 야욕과 그것의 확산을 막으려 했던 미국의 노력을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항쟁 사진을 크게 싣고 민주화를 부르짖는 교과서들에서 이상하게도 민주화를 가능케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미국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343, 344 두 쪽에 걸쳐 마오쩌둥의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347쪽에 여운형에 대한 기술이 또 있는데 좌우 합작 운동을 이끌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교과서에서 칭송받는 여운형의 뜻대로 통일정부가 수립되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350쪽에 다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비교하고 있는데 역시 이 두 발언의 배경과 결과에 대해 사고할 수 있을 만한 해설은 없이 그저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획일적입니다. 자, 동아입니다. 263쪽에 미소 양국 간의 냉전 체제 대결로 인한 작은 나라들의 피해를 언급은 하지만 투르만 독트린으로 인해 미국이 공산 세력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하단에 스탈린의 무자비한 숙청을 기술한 부분은 다른 출판사에선 볼 수 없는 비교적 균형 잡힌 서술이었습니다. 267쪽에 다른 출판사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은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고 미군은 군정청을 설치하여 직접 남한을 통치하였다는 서술이 왠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단의 자료에 소련이 겉으로만 주민을 위하는 척하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사실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269쪽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인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됨으로써 분단으로 가는 길에 더 기여했다는 식의 서술만 볼 수 있는데 이승만의 결단으로 인해 남한만이라도 적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냄으로써 지금의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는 어느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70쪽 김구 일행이 남북 협상을 위해 북으로 가는 사진은 어김없이 등장하고 통일 조국에 대한 열망만을 평가하는 듯한데 남북 협상이 성사되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추측 등 깊이 있는 역사적 시각이 아쉽습니다. 272, 273쪽에 대한민국 정부는 출범하다, 북한 정부는 수립하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출범이란 단어는 단체가 새로 조직되어 일을 시작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 수립이란 단어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부를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교학사입니다. 300에서 301쪽에 냉전 체제 속에서 북한은 공산화되었고 반면 대한민국은 50 총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정확한 사실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냉전 체제로 미소 양국이 대결했다가 아닌 소련의 팽창 정책과 세계 공산화 정책이 평화를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트루먼 대통령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02쪽에서는 소련의 아시아 공산화와 미국의 저지라는 제목과 미국은 일본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다는 신선한 서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두고 교학사를 친미적이라고 하며 왕따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3쪽에서는 광복 직후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사실상 조선공산당이 움직이는 정부임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입니다. 249쪽에 소련의 계획에 따라 1946년 2월 평양에서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술이 나옵니다. 자, 소련의 계획에 따라와 사실상의 정부인, 이 표현은 북한에 불리한 표현이기에 다른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국정교과서는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주는 박헌영 계열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라며 건준과 조선인민공화국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여타 교과서들과 명확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252쪽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라는 표현 역시 남북한을 동격 혹은 북한을 상위로 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대한민국을 우위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다수 검인정 교과서의 기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단독 선거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비판은 없이 무슨 압제에 대항하여 일어난 의병들의 무장 봉기인 것처럼 미화되어 있고 군대와 경찰이 저지른 무고한 제주도민들의 희생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교학사만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948년 5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을 받았다. 이 과정과 이후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국정교과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여 검인정 체제로 가겠다고 하는데 교학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대동소이함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조금 다른 역사관으로 쓰여진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할 여지도 남겨주어야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을까요? 평범한 학부모의 눈으로 보았을 땐 교학사 교과서가 오히려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으로부터 승인받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지필 기준을 벗어난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헌법 3조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표현인 선거가 가능했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천재 교과서에 기술했던 것으로 비난을 받은 주진우 교수가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장으로 임명된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독재 체제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밝혔고 이제는 힘의 시대이며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강력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한국은 친일파가 세우고 독재자가 이끌어온 부끄러운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새 정권은 대화를 통해 평화를 지키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핍박과 탄압하에 고통받는 동포들을 구하고 앞으로 더 번영하는 나라가 될지 부끄러운 나라가 될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역사의 큰 변환점에 서 있는 모든 국민들의 의지와 실천에 따라 결정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